정청래, 김민석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 두 주자 물론 송영길 대표도 있습니다. 예. 호남행을 택한 정청래 전북 소회에 언급을 했고요. 충청행을 택한 김민석 전 총리는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첫 일정으로 그 충북 청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았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요즘 계속 호남만 갑니다. 네. 광주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두 당권 주자의 전략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호남과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뭐 어떤 성공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어떤 좀 행보 같은데 우리 김민영 대변인 보시기에 두 어떤 후보의 어떤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청래 대표는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로 저는 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라인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백병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호남 지역에서 네. 갈라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전북과 전남을 갈라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지금 저는 당내 갈등 세력이 있다는 거를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지목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호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많은 투자 중에서 소외된 지역은 정북입니다라고 정청래 대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전북을 소외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로 등치했었을 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소리거든요. 대단합니다. 같은 본인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우리 가장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네. 정청래 대표의 앞으로 전당대회 선거 때는 완전히 호남에서 승부수 띄울 거고 네. 그 승부수 띄우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위 말해서 백병전,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을 끝까지 가겠다. 저는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엊그저께는 이원택 전북지사의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요. 어제는 보니까 그 군산 대야시장 전주 중앙시장에 갔더니 아니 이번에 반도체 호남 반도체라고 하면 호남이란 말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전남 광주이지 이게 전북에 뭐 하나도 안 오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 이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거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서 물어볼게요. 신 대변인한테 여쭤볼 텐데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내용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준희 그러니까 전청래 대표가 지명을 한 전준희 위원장이 하고 있는 전준희에서 경선 일정이 광주 전남이 좀 뒤로 밀렸다. 그리고 마무리가 지금 대전으로 돼 있거든요. 마지막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 대변인? 시작도 충청이고 마무리도 대전이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 김민석 전 총리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을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띄워주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쭉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냥 야당 정치인이 천성에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숙관 능력이 없는지를 저는 방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호남의 기업을 공장하는 짓는 것을 유치를 했다면 적어도 여당 정치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 있는 당내 개파 갈등, 그 개파 갈등 속에서도 특히 호남에서도 전북과 전남 간의 그 갈등 그 지점을 파고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언가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호남 지역의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려있고 실제로 투표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적에는 한 50%가량이 호남 당원에게서 나온다라는 분석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은 본인은 전북 지역의 표는 가져갈 수 있을지언정 전남 광주의 표는 잃게 될 겁니다. 그곳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선거 장기 전략상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좀 코너에 몰린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제 친문의 핵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맡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정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도 공격하고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민주당 내 특히 친문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이번에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제가 뭐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크게 친문 진영이랑 연이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번에 그 아마 친문 진영
반명 진영에서는 네. 정청래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지금 SK 하이닉스 충북 청주에 있는 곳을 갔는데 저는 이거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그 전당대회 일정을 맞춰서 충청 지역을 향한 소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는 네.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발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당대표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때 문 대통령하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어떤 발언 중에서 모두 발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민주당이 어떤 총선과 대선을 계속 이기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 같거든요. 도대체 이 발언을 왜 꺼낸 것일까? 이거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부 단합을 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부 단합보다는 외연 확장을 통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김용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외부로 의미가 확대를 안 하면 네.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즉 친문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당의 주류로 있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지방선거 때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달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선거 전까지만 했었어도 뭐 압승하니 어떤 이랬었는데 그렇죠. 물론 그 왜 선거를 졌는지의 원인 진단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구주류 세력분들이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었을 때는 민주당에 있는 구주류 세력 때문에 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좀 강하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살짝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본인이 박찬대를 거의 사실상 밀었음에도 정청래 대표가 됐었고 그랬죠. 거기다가 저도 이번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고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라고 민주당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민주당 분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네. 지난 대선 때 정청래 대표 뭐 했는지 아냐고 물어보길래 뭐 했었죠라고 하니까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랬었죠. 호남 지역에서만 네. 했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분들보다 호남 지역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 뭐 그렇죠. 야구장도 가고 뭐 그러니까 호남에 엄청 스킨십을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 이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당원들의 표심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또 1인 1표제까지 드라이브를 걸어서 생각보다 저희가 보는 그러니까 외부장의 제3자의 시각에서 보는 것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만 보면 지금 민주당 패널들 다 정청래 대표 까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유 이재명들이야 전부 다. 정청래 대표 편이 하나도 없어요. 패널이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방송만 보신 분들은 아이 뭐 전당대회 뭐 김민석이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이기겠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는 것도 그 상당히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생각보다 강하다. 대기실에서는 그래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방송과는 네.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의외로 그냥 김민석이라는 후보가 너무 약해요. 네, 스킨십이 기본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당원들한테. 뭐 당도 오래 떠나 있었었고 또 그래서 이제 보완책으로 소영길 의원이 대표가 좀 전 대표가 나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당권 주자들이 청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2030 지지세 이탈 현상이 나타나니까 뒤늦게 이런 뭐 행동하는 거 아니냐.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청년 정치인 앞세우고 있긴 한데 이 권 센터장님 보시기에 지금 당권 주자들이 얘기하는 이 청년 정책 얼마만큼 지금 2030 세대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기득권 정당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해소가 될까요? 어떤 청년 민심 회복 TF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같은 경우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 세수를 이제 그 네. 나눠서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 써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런 2030의 민심을 듣기 위한 세미나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물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첫 번째가 경제 문제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참정권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려면 사실 청년들을 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칙대로 돌려놓는 것도 지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돌려놓으려면
대출 규제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풀어놓으면 돼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흘러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저는 지금 청년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특히 저는 그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민주당에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작년에 그 여성 추행 문제, 성추행 문제로 장경태 의원. 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청년 의원이 어떤 정말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문제로 이렇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뭐 국회 활동을 하는 이동화 의원 맞나요? 이동 전 최고. 예. 이동학 말고 그 서대문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김동완 김동완 의원. 네. 김동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이가 굉장히 어린 88년생 청년 정치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위에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그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지금 전당대회가 이뤄지는 것도 그냥 다 호남 위주의 전당대회이지 어떤 세대 간의 전당대회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완전히 틀지 않는 이상은 청년층과의 소통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뭐 신조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이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청년들한테. 이현주 의원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이번 상임위원장 명단에서 본인 이름이 빠지니까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그러면서 불만의 글을 올렸어요.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뭐 자기가 중도 보수고 뉴 이재명의 대표 주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의도 안 했고 최종 명단에 내가 빠져 있다.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자기 자신감이 아니 너무 꼭 자기를 시켜줘야 되나요? 자신감이 과잉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좀 시켜주긴 했어 싶긴 한데 약간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맡겨놨어? 그러니까 네.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좀 조금 뜬금이 없었어요. 저는 이현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맡겨놓은 해서 것도. 아니 저는 뭐 이현주 의원님 정치인으로서 뭐 능력 있는 분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능력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게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거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뭐 상임위원장을 뭐 본인이 맡아 잘하실 자신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네.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흔히 얘기한 범민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190, 180석 이러고 민주당만 해도 많잖아요. 네. 근데 상임이라는 건 안정된 거 아니까? 그럼 누군가는 사실 못 받는 게 오히려 상수인데 본인이 못 받았다는 게 그렇게 뭐 페북에 저렇게 크게까지 쓸 뭐 이야기인가?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라는 게 일단 이럴 때 있고.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는 네. 왜 내가 빠지고 나를 빼고 상의했을까를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왜 나를 빼고 상의했을까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야 메타인지가 정확한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찡찡댄다는 표현밖에 못 써요. 아니 이거 좀 약간 그쵸. 뜬금이 없어서. 근데 저는 솔직히 이현주 의원을 보면 지금 3선이잖아요. 3선의 의원이고 뭐 어느 당에서 했든 간에 3선의 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페이스북에 글이 왜 올라갔는지는 알겠지만 하지만 뭐 그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용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빼고 그거를 논의를 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 결국엔 지금 찡찡대다가 솔직히 이현주 의원이 뭐 청와대에는 연락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에까지 정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은데 예, 지금 당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정성호 있다라는 거 법무장관한테 아닐까요? 전화했겠지. 뭐 예. 이런 얘기 저는 사필 기정, 네.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면교사의 표본 같은 분이세요. 네.
자신의 입속에 따라서 시시각각 네. 정치적인 태도를 바꾸고 네. 당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의 네. 전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틈만 나면 정치 공작을 일삼는 네. 이런 식의 정치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과서 같은 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모두가 이 이현주 의원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과거에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올 적에 네. 삭발을 했었습니다. 네, 삭발을 맞아요. 하면서 보수의 여전사로 군림을 했었어요. 맞아요. 보수의 여전사로 군림하셨던 분이 어느샌가 민주당 음. 후보로 나와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재명 이런 정말 이런 정치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현주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린 거는 전 불안감이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총선에 가면 자기가 당선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함, 심지어 공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심리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인광보이자 사필귀정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문 대변인 무슨 말씀? 뭐저 별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지금 뭐 인정 받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시다가 네. 괜히 안 좋은 일 겪지 마시고 에... 차근차근 에... 하시다 보면 대시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이번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 싶습니다. 하여튼 뭐 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좀 뜬금없었어요. 뭐이 상임위원장 맡아놨나 진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이게 뭐 정치 보복이라고 자기가 뭐 아 누가 보복을 해요? 수사를 받기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 임명 안 해주는 거 아니 보복이야. 되게 아이고. 댓글에 뭐 되게 본인 보고 이런 댓글을 좀 자기가 했더라고요. 거기 저희 아까 띄워주셨나요? 그 이현주 의원 보시면 어떤 민주당원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거 말고 그 페이스북 글인데 마음 상한 이현주 의원님 이번 기회가 찬스입니다. 마음 상하셨죠? 이번 기회에 탈당하시면 같은 당을 두 번 탈당하게 되는 기록 보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디로 가 이분은 탈당하면? 조국 혁신당? 허용할 것 아니, 같은데? 아니 조국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해서 삭발했기 때문에 뭐 거기는 안 받아주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 가 있는 데는 뭐 그런가. 어차피 바꾸려면 세게 바꿔야지 네, 드라이브를. 하여튼 뭐 약간 좀 이현주 의원을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뭐 반겨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러면서 제 발로는 안 나가겠다, 내 발로는 안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또 언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국민의힘도 안 반겼습니다 이분. 네, 그죠? 누가 받아줬어 그럼? 아니 자기가 입당하겠다 그러니까 해준 거죠 그냥. 아, 그래요? 삭발하고 하면서 그냥 오오 하다가 우연찮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 휩쓸려서. 보니까 그 이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 쪽이 아니라 친문 쪽에 있는 유튜버들은 리박스쿨 네. 그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뭐 강연을 했다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본인은 아니시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부인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지탄을 하시더라고요.